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두고 계신 실버타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말고 괜찮은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멋져 보이는 홍보 자료 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실버타운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값진 시간이 되실 거예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경기도 분당에 자리한 대형 보험사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을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레스토랑까지 완비된 이곳은 마치 최고급 호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약 74세이며 이 중 70% 정도가 혼자 생활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주 대기자가 무려 5,000명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의 경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규모 시설을 짓기가 어려웠어. 시설이 우수하고 관리가 체계적인 곳일수록 대기 인원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서초구에 사시는 박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시설도 깔끔해 보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간 노인학을 연구해온 이정숙 교수는 실버타운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초기 1년에서 2년간은 홍보 자료에서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목격한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추가로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초기 진출하는 보험사나 건설사들은 브랜드 평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가 맞지 않으면 결국 다른 업체로 매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김순덕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한 실버타운에서 지낸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10개월 정도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새벽 산책, 오전 요가, 호텔급, 식단까지. 이런 곳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2년 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식사 수준이었어요. 반찬 종류가 줄어들고 맛도 예전만 못했거든요. 직원들도 계속 바뀌더니 새로 온 분들의 친절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요. 마지막 해에는 갑자기 월 관리비를 80만 원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결국 나오기로 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또 문제였어요. 계약할 때는 전액 환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명목으로 공제해서 70%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대구 수성구의 한명숙 씨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인분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기가 없어요. 젊은 세대나 아이들을 볼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점점 마음이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게 있어요. 자녀들 직업이나 경제력을 은근히 비교하면서 계층이 나뉘는 느낌이었거든요.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어 마음이 힘들었어요. 결국 한명숙 씨는 1년 3개월 만에 퇴소를 결정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게 정말 속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9%에 달합니다. 향후 10년 내 30%, 20년 후에는 3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바라본 대형 기업들이 실버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건축업계의 한 내부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실버타운을 가장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여기고 있어요. 일반 주택시장은 경쟁도 심하고 마진도 박한데 실버타운은 고급화 전략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비 수입도 확보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정수 교수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 홈케어 서비스, 도시락 배달 등을 적절히 조합하면 실버타운보다 경제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부천시의 류정호 씨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주 3회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월 85만 원, 주 2회 재가요양 서비스료 월 65만 원, 식사 배달 서비스료 월 45만 원, 월 2회 가사도우미료 월 20만 원, 총 월 215만 원의 비용으로 실버타운보다 저렴하면서도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날 수 있고 평소 다니던 의료진이나 약사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서울 양천구의 73세 정미경 씨 역시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버타운 입주를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주변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비용은 월 90만 원 정도만 들고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과 약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래도 실버타운 입주를 생각하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안정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소 7년 이상 운영된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축 시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운영 경험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서비스가 급격히 변할 위험이 있어요. 운영사의 재정 상태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해당 사업 부문의 수익성과 장기 전략을 꼼꼼히 파악해야 해요. 중도 퇴소 조건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애매한 표현이나 구두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관리비 인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주기와 상한선을 미리 확인하세요. 경제 상황에 따라 같은 모호한 조건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곳을 택하세요. 실제 거주민 후기도 확인하세요. 홍보 자료만 보지 말고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만 내는 형태의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근처의 한 호텔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마포구의 71세 이동준 씨는 이곳을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월 280만 원으로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삼시세끼 식사는 물론이고 매일 객실 정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처에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대의료원 같은 좋은 병원들이 있었어. 의료진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되니까 심리적 부담이 전혀 없어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의 실버타운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비 덕분에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경남 진주에 입주한 79세 조영식 씨의 후기입니다. 처음에는 부산에서 멀어지는 게 걱정되었는데 막상 와보니 만족도가 높아요.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 그리고 서울 대비 절반 가격의 관리비가 큰 매력이거든요. 가족들이 가끔 방문하는데 오히려 여행 온 기분으로 즐거워해요. KTX로 1시간 반이면 부산에 갈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배경에는 제도적 미비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 같은 자치 조직이 없었어. 모든 의사결정을 운영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지영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실버타운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 관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전용 법률이 필요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월 생활비를 정확히 산출하고 보증금이나 입주금이 총 자산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자금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적 측면에서 현재 이용 중인 병원과의 거리,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요양 등급 판정 시 서비스 변화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존 인간관계 유지 가능성, 가족과의 적당한 거리감,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 등을 솔직히 평가해 보세요. 심리적 측면에서는 규칙적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 개인적 공간과 시간의 중요도, 취미 활동의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실버타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버타운이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는 건 아닙니다. 잘 관리되는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다만 화려한 마케팅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큰 비용이 드는 결정인 만큼 더욱 세심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경제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위안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